안녕하세요, 진호시TV입니다. 2023년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마노 부스에서는 일본의 인스트럭터들, 한국의 필드 스태프분들의 피싱 토크쇼 강연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호응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 인스트럭터 분들의 그런 강연이 좀 통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앞뒤 좀 맥락에 대해서 없으신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좀 유용한 내용들이 좀 묻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강연을 리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나 입문자 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제 낚시 경험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타이라바 인스트럭터 아카자와 상이 제일 처음 이제 하신 이야기는 풀솔리드 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풀솔리드 로드가 저활성의 참돔들, 숏바이트가 많이 나거나 예민한 참돔들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예민한 참돔들은 예신, 쪽쪽쪽쪽 예신이 오죠. 그리고 타이라바를 물고 강하게 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쪽쪽쪽쪽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냥. 이러면 참 애가 타죠. 이런 경우에 참돔을 낚기 위해서는 아주 부드러운 로드를 사용을 하고 드랙을 열어주고 낚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드러운 로드, 그 다음에 열어준 그런 드랙 같은 경우에는 참돔이 예신을 보일 때 이물감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본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딱딱한 로드라든가 강한 드랙 세팅 같은 경우에는 참돔이 예신을 할 때에 이물감을 느껴서 참돔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로드, 열려진 드랙, 좀 프리드랙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저활성에 있는 참돔을 유혹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낚시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부드러운 로드와 열린 드랙 같은 경우에는 훅을 참돔의 주둥이에 정확하게 받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훅을 강한 힘으로 당기면 당연히 꽉 박히겠죠. 하지만 약하게 당기게 되면은 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설 걸릴 거예요. 바늘에는 이제 미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늘이 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 빠지지 않게 하는 그 미늘까지 꽉 박아야 바늘이 빠지지가 않아요. 거의 잘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미늘까지 박히지 않고 이렇게 설 걸려 있는 상태가 되면은 머리를 흔들 때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로드를 사용하거나 열린 드랙을 했을 때 설 걸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민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입질이 들어왔을 때, 본신이 들어왔을 때 스풀을 손으로 잡아서 꾹 박아주는 그런 동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풀에 엄지손가락을 얹어서 서밍을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강도로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초보자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요. 그렇게 하다가 고기가 빠뜨리게 되면은 선장님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납니다.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본신으로 이어져서 챔질을 해야 할 때 드랙을 따다닥 조여서 힘을 줘서 참돔을 후킹하는 것도 좋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숏바이트가 많이 들어오고 예민한 참돔들을 노려야 할 때 연질 로드, 그 다음에 프리드랙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반드시 훅이 정확하게 입에 박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참돔의 활성도가 평균 이상 좋다라고 하면은
드랙을 조여준 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신에서 본신으로 대부분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드랙이 풀려있는 상태면 훅을 또 박아줘야겠죠. 그러면 또 뭐 서밍을 하고 뭐 드랙을 조여주고 이 과정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신으로 바로바로 이어지면은 드랙을 쪼아놓고 낚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생략이 됩니다. 더 번거롭지 않게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정확하게 자동으로 후킹이 잘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런 풀솔리드 로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드랙은 쪼여놓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좀 평균 이상 또는 고활성도의 참돔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강한 세팅인가? 박람회장에서 시연을 보여줬을 때 같은 경우에는 로드를 90도로 휘어진 상태에서 당겨도 드랙이 나가지 않는 정도였어요. 상당히 강한 드랙력이죠.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드랙을 조여놓고 낚시를 하게 되면은 손맛도 좋고 다 좋은데 랜딩을 하는 중간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 강하게 세팅해 놓은 드랙을 랜딩할 때에는 반대로 풀어주고 랜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지게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늘이 미늘까지 있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박히지 않거나, 또는 얕게 이 주둥이 부분에 있는 그 살점 있잖아요. 그 부분에 얕게 떠져 있다가 펌핑을 하거나 또는 머리를 탁 챘을 때, 또는 조류를 강하게 받았을 때 이 살점이 찢어져 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훅은 정확하게 입속에 박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드랙으로 세팅을 하고 후킹까지 한 다음에 랜딩을 할 때는 되려 풀어주는 방식으로 랜딩을 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하고는 좀 반대 방식이에요. 보통 풀어줬다가 천천히 몇 칸씩 쪼으면서 랜딩을 했는데, 처음부터 강한 드랙력 세팅했다가 랜딩할 때는 풀어주면서 랜딩하는 방법, 한번 실전에서 잘 한번 응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재밌는 낚시가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근데 풀솔리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이라바 로드가 점점 풀솔리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풀솔리드가 가지는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연질이기 때문에 참돔에게 이물감을 주지 않아서 예신을 본신으로 이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풀솔리드로 만들어서 얇지만은 상당히 끈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과의 파이팅에서도 충분한 그런 탄력과 힘세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타이라바 로드의 대세는 풀솔리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튜블러 모델보다 감도가 떨어지고 약간 무겁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은, 연질로 인해서 물고기를 더 많이 본신을 끊어낼 수 있고 더 많이 랜딩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단점은 커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솔리드가 타이라바 로드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타이라바의 종류와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죠. 어떤 타이라바를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야 고기가 잘 잡힐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처음 낚시를 시작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헤드예요. 정확하게 바닥을 찍을 수 있는 무게의 헤드를 선택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리트리브를 해서 고기를 낚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는 감이 떨어지거나 바닥을 잘 찍을 수 없는 헤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낚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숏바이트가 난다, 그러면은 로드를 연질로 바꿔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물감을 줄이는 거죠. 그래도 숏바이트가 나면 그제서야 타이라바 헤드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타이라바 그 채비들은 거의 다 유동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돔이 입질을 해서 쭉쭉 당기면은 로드 팁 부분도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관통 형식이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는 제한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연질의 로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달려있는 헤드의 무게도 함께 줄여주면서 숏바이트만 나오게 되는 참돔들을 본신으로 이어가 보도록 공략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산, 그리고 뭐 충남권이라든가 인천권도 해당될 거예요. 탁한 물색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탁한 물색에서는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레드 또는 블랙 계열의 타이라바를 선택을 해서 낚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색은 오렌지 색깔이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탁하거나 깊은 바다는 실루엣이 명확한 그런 빨간색이라든가 검은색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몇 해 전에 제가 타이라바 대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아카자와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날부터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이제 알아보고 레드 이카타코 컬리 이렇게 소스를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잡긴 잡았는데 대물은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카자와상은 레드 이카타코 컬리 그 채비로 대물 참돔을 그날 낚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레드 계열로 서해권에서 낚시를 하는 것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필드에 맞는 타이라바 낚시 스타일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최대한 바닥을 찍을 수 있으면서도 가벼운 무게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거운 헤드를 써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빨리 떨어지겠죠?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폴링으로 줄 수 있는 액션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막 힘세고 건강한 물고기가 아주 힘차고 빠르게 수영을 합니다. 먹고 싶을까요? 근데 힘이 없고 약하고 막 이렇게 좀 병든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주둥이만 쭉 내밀면은 바로 내가 먹을 수 있고 영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거나, 내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폴링 속도가 매우 빠르다, 리트리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힘차다, 이것은 참돔들에게 조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버티컬로 이렇게 떨어지는 타이라바라고 하면은 사선을 그리지 않고 더 빨리 떨어지겠죠?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더 무거운 타이라바를 써서 콱 떨어진다. 참돔을 좀 유혹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버티컬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해서 이물감도 줄이고 부담감 없이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서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10m권도 있고요, 20m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조류가 섰을 때는 캐스팅 타이라바를 통해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조과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또 제주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흘림 낚시, 우리가 도테라라고 상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흘림 낚시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흘림 낚시, 도테라라고 하면은 막 라인을 사정없이 풀어주고 또 풀려 나가도 뭐 크게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를 도테라 흘림 낚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낚시 영상을 보고 또 일본 가서 낚시도 해보고 했을 때 이 도테라 상황이라는 것을 라인을 흘리는 그런 부분의 그 도테라가 아니라 배를 흘리는 개념의 도테라라고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배가 움직이다 보니까 채비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흘림 상황이 되는 거죠. 조류에 따라서 채비가 흘러가는 부분도 있지만 조류가 흐르면 배도 흘러요. 사이가 잘 멀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서 쭉쭉쭉쭉 멀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도테라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타이라바 낚시를 하게 되면 풍을 띄워놓고 했어요. 조류랑 배가 같이 갑니다. 버티컬 수직으로만 찍죠. 근데 풍을 없애버리고 요즘에는 흘리면서 낚시를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의 각도도 만들어주고요. 이게 이제 흘림 낚시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중요한 부분은 라인의 각도예요. 멀리 뻗으면은 완만해지겠죠, 각도가. 그러다가 바로 이제 무게를 강하게 주거나 바로 이제 그 포인트 진입한 상태라고 하면은 라인의 각도가 예리해질 거예요. 90도로 떨어질 거예요. 이 완만한 각도, 예리한 그 90도의 각도, 이 안에서 다양한 각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참돔들은 그 특정한 각도에서 잘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테라, 흘림 낚시를 할 때에는 각도에 대한 패턴도 찾고 그 각도를 계속 모방을 해서 마리수 조과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패턴을 찾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리트리브 속도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헤드의 형상, 색깔, 무게, 그리고 타이라바의 종류나 재질, 파동 뭐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잖아요. 라인의 각도도 이제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현재 풍을 띄우고 낚시를 하는 타이라바 필드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흘림 상황을 할 거예요. 한쪽에 서서. 그런 경우 라인의 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낚시를 하시면 조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라인의 각도를 좀 찾아가면서 낚시를 하는 편이고, 그럴 때 좀 좋은 조과를 얻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라인의 각도는 어떻게 조절하는가? 헤드의 무게로 조절할 수 있어요. 헤드의 무게를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가볍게 하면은 라인 각도가 많이 뻗겠죠. 근데 그 각도에서 안 물어요. 조금 좀 좁혀오면은 어느 순간에서 각도가 좁혀오면서 딱 입질이 들어온 순간이 생겼어요. 그럼 무게를 점차 늘려오면서 그 각도를 맞추겠죠. 리트리브 속도와 함께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을 수 있는 최소의 무게에서부터 최고의 무게로 늘려오면서 그 각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낚시하시는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의 아쿠아자화상은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이 노하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타이를 슬림하게 또 짧게 바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얇은 타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D사의 나땡땡튠, 아주 유명한 채비입니다. 제가 이제 시마노 스텝이라서 타 조구사의 채비를 직접 언급하거나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채비입니다. 그 채비가 처음 나왔을 때 개발 의도,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활성의 참돔들 또는 탁한 물속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라바를 출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막 춥고 막 안개가 껴서 물이 속이 탁해요. 뻘물도 지고. 근데 베이트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파동이 느껴져요. 측선이나 이런 걸로 잘잘잘잘잘잘잘 컬리 파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참돔이 슬금슬금 쫓아가죠. 쫓아갔는데 이따시만한 타코 베이트가 나타난다거나 너무 먹기 부담스러운 그런 베이트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지 않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잔잔한 파동이 있어서 따라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얇고 볼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좀 만만해 보이는 타이라바가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슬림 타이로 저도 입질을 독보적으로 많이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예전에는 거의 다 노멀 스트레이트, 노멀 타입이었어요. 손가락 이렇게 두께만한 것들. 근데 처음 슬림 타이가 나왔을 때 서해 홍어항에 가가지고 연속적인 입질을 받아냈죠. 탁한 물속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고 짧게 쓰는 것이 저활성의 참돔을 노리는데 하나의 어떤 노하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는 바늘을 또 3개, 4개를 써서 이런 저활성의 참돔들이 예신을 할 때 최대한 걸어낼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늘이 3개가 되거나 4개가 되면은 이 타이하고 막 엉킨다고 해요. 그러면 입질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여러 개 사용하는 그런 훅셋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이를 최대한 심플하게 해서 잘 엉키지 않거나 엉키더라도 타이의 고유 액션이 잘 나오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카자와상이 준비해온 피싱 토크쇼 강의 내용이었어요. 풀솔리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낚시하는 것, 타이 채비 고르는 것, 한국에서의 낚시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의 다 좀 초점이 저활성의 참돔, 서해의 필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활성의 참돔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맞춰서 풀솔리드 로드, 연질의 로드, 더 가벼운 채비, 그 다음에 열려있는 드랙,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정확하게 후킹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에는 Q&A,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 리트리브 속도, 모든 걸 따라 했는데 나에게만 참돔의 입질이 오지 않는다. 이 경우에 각도가 문제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랬을 때 아카자와상이 각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각도도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돔이 잘 무는, 도태의 상황에서 참돔이 잘 무는 라인의 각도를 찾아야 하고요. 거기서 랜딩에 성공한다, 입질 받아내서 랜딩에 성공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라인의 각도를 모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지브라 패턴의 타이는 어느 경우에 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아마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또 유용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전갱이, 고등어, 이런 것처럼 멸치, 이런 것처럼 강한 파동을 주는 베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필력이 좋은 그런 타이를 써야 하는 것이 맞고요. 바닥에서 지렁이, 벌레, 새우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잡아먹을 때에는 어필력이 약한 슬림한 계열, 이런 타이라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참돔들이 뭘 먹고 있는가, 어떤 상태에서 지금 사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문어나 오징어 같은 경우를 먹을 때에는 길이가 긴 롱 타입의 타이라바 채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초창기 타이라바 할 때 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었냐면요, 어쩌다 하나 잡혀왔어요. 막 힘들게 낚시해서 어쩌다 하나 잡혀온 그 참돔의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위를 열어봐서 얘들이 도대체 뭘 먹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만큼 타이라바를 하면서 어떤 지금 섭식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풀솔리드 로드가 출시가 되었고, 기존의 노세 타입의 모델도 출시가 이제 되고 있는데, 점점 연질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이 풀솔리드라든가 노세 타입의 로드로도 챔질을 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셨어요. 각해 로드 같은 경우에 좀 패스트 타입이에요. 근데 풀솔리드 로드라든가 노세 타입 로드 같은 경우 레귤러 타입, 그렇기 때문에 같은 힘과 같은 각도로 챔질을 했을 때 당연히 한 박자 느리겠죠, 풀솔리드나 노세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조금 더 스트로크를 크게, 좀 더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챔질해주는 요령을 터득을 하면은 충분히 풀솔리드라든가 노세 타입의 로드로도 챔질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질문이었어요. 아카자와상은 참돔 랜딩을 할 때 펌핑을 하는가? 이게 좀 뼈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펌핑으로 랜딩을 하다가 터트리면 엄청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래서 펌핑을 못하게 하고 계속 헛바퀴 돌다시피 하는 드랙력으로 계속 랜딩을 하게 시키게끔 하는 선장님들도 간혹 계셨어요. 자, 그럼 언제 어떻게 펌핑을 하는가? 아카자와상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펌핑이 필요하다. 언제?
참돔이 바닥에서 밑에서 입질한 다음에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죠. 그때 로드의 탄성, 로드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힘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펌핑을 해주고, 참돔을 띄우게 되면 부레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진다. 그때까지 펌핑을 해준 다음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질주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은 안정적인 릴링으로 랜딩을 마무리한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참돔이 예신에서 본신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에 반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반전을 하고, 그 멈출 때마다 로드를 들어 올려서 로드가 일어나려고 하는 힘으로 펌핑을 해서 조금씩 띄워줘야 돼요. 한 10m 이상 뜨면은 부레가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 펌핑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무리하게 당기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드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허리의 힘, 탄성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팍 과도하게 당겨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설 걸려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참돔 타이라바 낚시가 재밌는 이유가 라이트한 태클, 아주 얇은 라인 시스템으로도 대물의 참돔을 낚아낼 수 있다라는 그 재미예요. 힘과 힘으로 싸우게 되면은 이 라이트한 태클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밀당, 줬다 가져왔다 하면서 낚시를 해야만 이 타이라바의 묘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핑을 할 때 무리하지 않게 로드의 탄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펌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조류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어요. 조류가 안 가도 힘들고 조류가 너무 가도 힘들다. 조류가 안 갈 때 리트리브를 아주 천천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의 그 고유 액션이 잘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필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류가 안 갈 때는 좀 빠르게 리트리브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반대로 조류가 너무 빨리 가도 또 쇼파이트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류가 막 2노트 막 이상으로 막 콸콸콸 흘러요. 그럼 거기를 빠르게 유영하는 타이라바가 있다. 참돔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야, 건강하다. 이렇게 보이겠죠? 아, 건강한 놈을 내가 그 엄청난 물살을 따라가서 사냥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소비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류가 빨리 갈 때, 쇼파이트가 많이 돌 때는 오히려 천천히 감는 둥 마는 둥 이런 정도로 참돔이 좀 편하게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2023년 낚시박람회 때 진행됐던 시마노 타이라바 인스트럭터 아카자와상의 그 피싱 토크쇼 내용을 간단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참돔 낚시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과 또 패턴 탐색이 필요한 낚시고, 또 다양한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장비에 맞춰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또 즐거움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번 편 타이라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일본 시마노 인스트럭터 도미토 코로준, 티베깅 팀런이죠. 메탈스테 이카메탈 텐야로 유명한 도미토 코로준의 그 피싱쇼 강연 내용도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